번째 시간입니까? 네. 자, 298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이라 나와 있어요. 이제. 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자,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한번 적고 다시 오겠습니다. 적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원래. 자, 요 제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단원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자, 어떤 게 중요합니까? 등이 중요하다고? 특례가 중요하다고? 외국인이 중요하다고? 다 말해보지 한번.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자, 진짜 중요한 건 대답 안 하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 취득입니다. 네.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그렇죠? 아무리 부동산이라도 취득이 아니면 이거 특례 적용 안 됩니다.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 양도한다든지 뭐 전세권, 저당권, 뭐 지상권 이런 설정 이런 거는 이 특례가 적용 안 됩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취득하는 경우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입니다. 외국인이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외국인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외국인이냐, 외국인 등이 누구냐. 요거 시험 지문에 보기에 보통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외국인 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일단 개인으로서요. 개인으로서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예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좀 생긴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생긴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이 법상에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개인으로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외국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어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됐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외국 법인이 맞겠죠. 그러면 외국인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원 또는 구성원 중에 2분의 1 이상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요 사람을 말해. 요 외국인. 사원 또는 구성원 2분의 1. 그러니까 사원의 2분의 1 이상 외국인,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외국인.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죠. 자, 세 번째 임원이 있어요. 임원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 네 번째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 법인 단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외국인은 이 개인을 말해. 그리고 외국 법인은, 이때 말하는 외국 법인은 누굽니까?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요걸 말해요. 그러니까는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이 개인이 가지고 있든지 외국인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이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든지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5개네. 사원, 구성원, 임원, 그다음에 자본금, 의결권. 전부 다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 딱 2분의 1만 되어도 외국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다섯 번째가 외국 정부예요. 외국 정부, 요거 이 법상의 외국인이고, 여섯 번째가 국제기구예요.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요. 국제연합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국제연합 이렇게 나오면 외국인입니다. 국제연합 외국인이에요. 그 외에 전문기구, 산하기구,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전부 다 외국인이다. 그래 보시면 돼. 자, 요거를 한번 체크하고 올게요. 요 체크.
외국인에 대해서 298페이지 돼 있죠? 299페이지. 자, 299페이지에 그 박스 있어요. 위에 박스에 보시면 1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잖아.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단체들이죠. 2번에 보니까 외국법에 따라 설립이 되었다. 이해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굽니까? 사원 또는 구성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네 번째는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다섯 번째가 1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이죠. 2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이거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아니면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외국 정부죠. 일곱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 국제기구에 국제연합이 있어요. 국제연합, 전문기구, 산하기구,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뭐 준정부간 기구, 막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전부 다 국제기구다. 국제기구. 외국인.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표 두 개만 그리면 끝납니다. 표 두 개, 표 두 개. 자, 표 두 개를 한번 적어 볼게요. 표 두 개. 신고에 의한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부동산 등 취득. 자, 요거 뭐냐면 외국인이 부동산 등, 이때 말하는 부동산 등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할 때 부동산 등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신고. 그러면 이제 취득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하는 원인,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계약 외가 있겠죠? 계약 외의 원인. 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네, 계속 보유라고 있어요. 계속 보유. 계속 보유는 뭡니까? 계속 보유.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계약 외, 계속 보유. 이렇게 기억하시고, 일단은 신고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 게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기산점이랑 기한이 좀 다 틀리기 때문에 신고 기한 언제까지. 자, 계약은 계약 체결일이 있습니까? 네, 계약 체결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계약 외 같으면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계약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취득일이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계속 보유는 외국인으로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그래서 요 신고 기한은 지금 기산점이랑 신고 기한까지 다 틀리단 말이지, 일단. 그래서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고 관청이 있네. 신고 관청.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부동산이 소재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어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야 되고, 신고하러 갈 때는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계약 같으면은 신고서, 취득한다는 신고서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 외 같으면은 신고서가 있겠죠. 신고서에다가 플러스 계약서가 없고 각 해당 서류가 있습니다. 뭐 상속 같으면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 같으면은 경락결정서라든지, 판결 같으면은 확정 판결문 같은 이런 각 해당 서류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육 신고서도 뭘 가져갑니까? 외국인으로 변경됐죠. 그래서 외국인 변경
증명서류입니다. 외국인 변경 증명서류. 그래서 서류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고, 대리인이 대신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고가 있어요. 대리인 신고할 때는 당연히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까? 예, 신분증을 대리인 신분증 적어야 되겠네. 대리인 신분증에다가 플러스 첫 번째 누구의 외국인 등, 그죠? 외국인 등의, 여기서 아까는 자필 서명 위임장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자필 서명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에요. 자, 두 번째 당연히 외국인 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겠지. 자, 요래 가지고 대리인 신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겠습니까? 조치사항이 있어요. 신고관청의 조치사항으로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 확인을 하고, 계약하고 계약 외의 경우에는 취득신고서를 발급해 줍니다. 신고 확인증, 취득신고 확인증을 발급을 해주고, 계속보유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그런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위반한 거죠. 위반시 제재가 있어요. 위반했을 때. 이것도 시험 잘 물어봅니다. 위반시 제재. 자, 계약 같으면은 얼마?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계약 외와 계속 보유는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잘 물어봅니다. 과태료. 자, 마지막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첫 번째가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여러분 그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었잖아. 그 매도인하고 매수인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외국인 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외국인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면 매매 계약 같으면은 신고해야 되죠. 자,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했겠지.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신고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따른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해서 신고 의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신고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계약? 대표적으로 증여 계약.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죠?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증여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 돼요. 매매 계약 신고 안 했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잖아. 그죠? 이거 해야 됩니다. 교환 계약 마찬가지.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을 좀 알아두셔야 되죠. 계약 외의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상속이에요. 상속, 그 다음에 경매, 또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합병 있고, 법인의 합병, 그 다음 판매권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신설된 거죠. 뭐 공법에 나옵니다. 건축법에 나오는 신축 있잖아요. 신축, 증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개축도 있죠. 그 다음에 재축도 있어요. 이거 다 뭔지 아시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 문제 지문에 신축 나왔네. 이게 뭐예요 그러면? 계약 외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신축이네 그러면서 막 공법이 떠오르고 하면 안 됩니다. 신축이다 그러면 계약 외 이렇게. 자, 상속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계약 외.
그래가지고 이걸 적용시켜야 돼. 이거를 계약 외를. 자,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취득이 있어요.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이거 외국인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돼. 특징으로서 시민권을 취득해야 되겠지. 시민권을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표.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 요 표만. 요거 한 가지랑.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세 번째가 허가에 의한 부동산 등이 아니라 토지 취득이에요.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이야.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이에요. 자, 저 앞에 저 부동산 등 취득해서 저기 부동산에도 토지가 있습니까? 네, 저기에 있는 토지는 신고고 여기에 있는 토지는 허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토지가 나와요. 허가 대상 토지. 쉽게 말하면 허가 대상 지역구역.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토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 대상 토지 네 군데. 이거 암기해놔야 되겠지. 요 지역구역에 있는 토지는 신고 안 하고 허가 받습니다. 첫 번째, 생태경관 보전지역. 바로 외웁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래서 오늘 집에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가기 전에 요거 네 가지 외운 사람만 보내드립니다. 한 사람 요거 되겠죠? 요거 네 가지 요거 지금부터 집에 가기 있게 없기. 요 가기 없습니다. 지금 이런 다 이게 다 봐놨습니다. 지금 생태경관 보전지역. 두 번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세 번째가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줄이면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이 네 군데 지역구역이 있는 토지는 신고 안 하고 뭐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이 네 군데를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무리 따면은 군문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군을 뭘로 발음해요? 굴 아시죠? 굴. 이거 생굴 아시죠? 네, 생굴을 어떻게 했냐고? 묻냐고. 생굴을 묻냐고. 생굴 묻냐. 그렇죠? 이런 것만 잘해오네 그냥. 그래서 생굴 묻냐를 반드시 오늘 테스트하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쉬는 시간에 바로바로 생굴 묻냐만 하면 안 되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하고 문을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신청서를 일단은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지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필요하다. 요거 서류가 첨부해야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고는 똑같으니까 이제 저거 보고 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고, 조치사항. 자,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조치사항. 자, 위반했다. 허가를 안 받거나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위반 시 제재가 있겠지. 어떤 제재? 요거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대2입니다. 2대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대2. 이거는 형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구역, 생굴문야 이 지역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겹친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 그러면 허가가 이제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의제가 된다. 허가 의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외국인 특례는 이 정도만 알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한 문제. 굉장히 고맙죠? 이거만 알면 한 문제인데 뭐. 나온다니까 한 문제가. 우리는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나옵니다. 이거를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이걸 해놔야 돼요. 이거를 이 표만 딱 해놓으시면 돼. 그러면 답을 맞춥니다. 자 보세요. 299페이지에 상호주의란 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상호주의 이게 뭐냐면 자 조문을 보시면 국장 밑줄 그어보세요. 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단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이라면 이제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자국 안의 토지, 동그라미 토지. 요 중요한 건 토지예요. 부동산 등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국가의 누구? 국민, 그다음 법인단체, 정부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 안의 토지 동그라미, 대한민국 세 번째 줄에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국장이 이제 너희 나라 땅 못 사게 하면 너희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 땅 못 사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보복주의 이런 말이지 결국. 그런데 단서가 있네. 헌법 법률의 체결 조약의 이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네. 자 상호주의 한번 보면 되고 국장만 아시면 돼.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했던 내용. 자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 신고. 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말합니다. 양가로 1번 계약 동그라미. 자 계약을 원인으로 그 말이죠.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두 번째 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네. 자 계약 외의 원인 동그라미. 계약 외 동그라미. 자 계약 외는 세 번째 줄에 있지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네. 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상속, 박사네. 상속, 경매, 환매, 판결, 합병.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서류들을 첨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첨부 서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 동그라미. 계속 보유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를 하는 경우에 자, 밑줄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이 말이에요.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는 외국인 변경 증명서류 마지막 줄에 있죠. 외국인 변경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신분증 제시도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을 당연히 제시해야 되고 신고관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그 말이네. 1번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 토지, 건물 같은 요거를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 줄에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요거를 발급해 줍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거 뭐냐면 자 신고 내용 신고 내용에 대한 제출 의무 제출인데 신고관청은 밑줄 그어보세요. 신고관청은 동그라미 2번에 자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밑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도 특도 자 밑줄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 자 여기서 특시가 빠져 있죠. 자 그럼 특시는 어떻게 하느냐? 다만 밑에 다만 해가지고 특시는 직접 국장에게 제출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제출입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특광도 특도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 제출한다. 자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받은 내용 있죠. 그러니까 요 특례에 따른 신고 말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똑같아요. 외국인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에 관한 내용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허가에 관한 내용 토지거래 허가인데 자 허가 구역이 나와 있네. 허가 구역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면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에 허가 신청서에다가 뭘 첨부한다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 첨부를 해서 마지막 줄에 보니까 어떻게 조치 취하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뒤로 넘어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이 나오네. 그죠? 다시 한번 외웁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2번에는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세 번째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고 네 번째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나와요. 공원보호구역 이런 거 없습니다. 공원보호구역 이런 건 지역은 아니다. 자, 생굴 문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 처분이나 불허, 허가 처분, 허가 면제 이건 뭡니까?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이 말이네, 그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의제가 된다는 얘기지. 허가관청에서는 신고관청, 허가관청에서는 두 번째 줄에 토지 등기상 증명서, 건물 등기상 증명서 확인을 하고 허가증 발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가증 발급. 자, 허가 내용의 제출. 마찬가지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방금. 네, 허가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똑같으니까. 특시는 직접 국장에게 제출하고 그런 말입니다. 당연히 무허가 계약에 대한 효력 보세요. 무허가 계약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당연하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제출 대행이 나와요. 이게 대리인 신고를 말합니다. 이게 대리인 신고죠.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대행. 이게 대리인 신고를 말하지. 그때는 대리하러 가는 사람 본인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박스 안에 보니까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외국인 신분증 사본 가져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리인 신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다. 자, 이렇게 하면 한 문제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도는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뭐 한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 작년도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이행강지금 쪽하고 또 전반적인 문제가 또 허가 절차 쪽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래서 문제 수가 좀 늘었어요. 허가제도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에 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 해가지고 첫 번째가 허가구역의 지정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정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나왔죠. 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시험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 목적은 뭐냐면 국가계획. 자, 여러분 이쯤 이제 되면 국가계획, 공급 시간에 나오는 국가계획 뭐 있죠? 기본적인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광역 그밖에 모르고 꼴랑 그밖에 모르고 강력도시계획하고 한 세 가지 정도 나와줘야지. 도시군 기본계획. 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야지 좀 수업이 좀 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 네? 자, 그런 어떤 국가 계획의 원활한 수립, 그 다음에 집행, 이런 거를 할 목적이다. 안 그러면 두 번째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토지 이용할 목적. 자, 목적은 뭐 다 물어봅니다. 목적을 물어볼 게 없죠. 목적은 뭐 시험 문제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정하냐면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가 네, 성행하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이러한 우려 있는 지역까지, 우려 지역까지 지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걸 물어보지. 자, 몇 년? 네, 5년. 자, 5년이 들어가는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예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지 5년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5년이 아니라 7년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7년 아닙니다. 또 7년 단위 아니고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도 아니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말은 5년일 수도 있고 뭐 4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일단 국장하고 시도지사인데, 자, 국장은요, 어떤 경우, 어떤 지역에 대해서 국장이 지정합니까? 어떤 지역? 둘 이상 허가구역이, 이제 지정하는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친 거예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쳤으니까 아무래도 시장하고 도지사가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지정할 거라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서 허가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서, 하여튼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단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정 절차예요. 허가구역에 관한 지정 절차.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물어봅니다. 지정 절차.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하고 시도지사네, 그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예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이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일단 지정 절차가 뭐냐면 심의예요.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정 절차는 심의입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국장은 그러면 누구의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까?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요?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 있는 거고, 지방은 몸에 있는 거예요. 뭘 자꾸 지방을 자꾸 얘기해. 시도입니다. 시도도시계획위원회예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지방 아니에요. 지방.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뭐합니까? 공고 통지를 합니다. 공고 및 통지를 해요. 자, 이 공고 통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5가지 내용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이것도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국장이 지정했으면 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에다가 통지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국장과 시군구에다가 통지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서로 통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기관 서로 상호 통지, 그 말이에요. 행정기관 서로 통지한다. 행정기관 상호 통지. 두 번째, 마지막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 받으면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등기소장 통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것을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이죠.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5번째,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공고일로부터 5일 후죠.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된데요. 허가구역에 지정된 내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5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세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예, 재지정이에요. 세 글자로 재지정입니다. 허가구역의 재지정이란 말이 있는데, 자, 재지정의 경우에는 일단은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를 받기 전에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 자, 재지정의 경우에만 뭔 청취한다고? 의견 청취예요.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을 듣습니다. 뭐 하기 전에 심의를 받기 전에 심의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재지정의 경우에 의견 듣고 심의 거쳤죠? 재지정했다. 재지정한 내용에 대한 공고 및 통지 이렇게 다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다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알지. 그렇죠? 자, 서로 통지해주고 등기상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다 시켜주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자, 재지정의 경우에는 언제 효력 발생하냐면 공고한 날 공고일 즉시 그 재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재지정이란 말은 이미 한번 지정된 곳이잖아. 그러니까 5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계속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5일이 아니라 재지정은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장하고 시도지사네. 국장하고 시도지사 지정권자죠.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어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라고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축소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서 이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어떻게 하라고?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에 대한 축소 지정을 일부 축소 지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때 지정 해제하거나 일부 축소 지정할 때도 이런 심의 중앙도계위, 시도도계위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네,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의견은 또 들어야 됩니까? 심의 전에? 네, 그건 안 됐습니다. 의견은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을 듣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에 대해서는 심의만 거칩니다. 심의는 거칩니다. 그래서 지정 해제, 축소 지정했지요. 그 공고 및 통지에 관한 내용을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 그래야 지정 해제됐고 일부 축소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하는데 마찬가지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공고일 즉시 발생합니다. 요거 공고일 즉시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지정하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은 공고일 즉시 발생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고 이런 차이점 정도만 좀 기억하고 이런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지정 절차. 자, 보세요. 지정 절차는 306페이지 지정권자 나옵니까? 자, 지정 다시 한 번 더. 국장 또는 시도지사네.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고 목적은 국가계획 원활한 수립 집행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하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말이에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밑줄. 5년 단위가 아닙니다. 허가구역 지정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넘어가서 박스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네. 누가? 국장이요. 국장이 지정하고. 자, 두 번째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 누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역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지역은 밑에 내려가서 절차를 보세요. 양가로 3번의 절차에서 지정 전 절차 이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줄 중앙도계위 또는 시도도계위의 뭘 거치라고? 심의 동그라미 하고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지정하고 싶다 이 말이 재지정이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심의 전 밑줄, 심의 전 밑줄,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의견 들어야 한다 돼 있잖아. 그게 심의 전 의견 청취예요. 어떤 경우? 재지정의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지정 후 절차로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공고 내용을 두 번째 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에다가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군구에다가 통지한다. 자, 이거 어떻게 했죠? 행정기관 상호 통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등기소장에게 통지란 말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연락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막스 안에 이제 공고할 내용이다 이 말인데 그건 지금 보지 말고 양가로 4번에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 발생한다는 거. 자, 지정해제 축소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해제 또는 축소 지정 뭐냐면 지정권자가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 밑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 아니면 그 옆으로 가니까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정 해제하거나 축소 일부를 축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의견은 안 듣습니다. 자, 해제 또는 축소의 절차 해가지고 똑같네. 국장은 시도지사 거쳐 시군구 통지,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군구 통지, 등기소장 통지 있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연락해야 된다. 똑같은 절차.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이제 허가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허가 대상 토지 거래가 나와요. 허가 대상 토지 거래. 자, 이게 뭐냐면 자, 적어 볼게요. 모든 거래에 허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허가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거래가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허가 구역이 아니라면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허가 구역 내의 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허가받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나 아니면 뭡니까? 지상권이에요. 뭐 전세나 저당권이나 이런 건 허가 안 받습니다.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그리고 그것을 취득을 목적으로 소유권이나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허가 받는다. 그리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대가를 받고 이 말이에요. 그게 유상이죠. 유상인 계약 허가 받는데 자, 대가를 안 받으면서 아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증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증여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이전되지만은 유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증여계약은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계약 또는 예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게 허가 받는다. 그 말이겠지?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계약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경매입니다. 허가 안 받습니다. 계약이 아니라서 그래요. 계약이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맞을 때 허가 받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가 적는 거는 허가 대상 면적을 적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입니다. 공법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크게 네 가지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구분하죠. 도간농자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도시지역은 다시 뭐로 나뉩니까? 주상공록으로 나뉘지요.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세 번째가 공업지역. 네 번째가 녹지지역. 다섯 번째가 미지역.
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초과되어야 허가받냐 그 말이에요. 얼마 초과? 180 초과입니다. 주거지역에서 허가구역이다 그러면은 18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허가받아. 그러면 180 딱 180이다 그러면 허가 안 받습니다. 180이 초과되는 경우 상업지역은 200이 초과돼야 되고요. 봉업지역은요 660, 녹지지역은 100 초과고 미지정은 90 초과.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 여러분들 읽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그냥 요거 다 외웠잖아. 주상공동 미 다 외웠죠. 순서대로 180, 200, 660, 190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일단 첫 번째가 농지죠. 농지고 두 번째는 임야예요. 임야. 세 번째가 기타입니다. 기타 해가지고 농지는 얼마가 초과돼야 돼요? 500제곱미터가 초과돼야 돼요. 50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임야는요 1000초과. 2배네 그죠? 2배. 1000초과. 그 다음에 기타는 250. 임야의 반이네 그죠? 250. 그래서 요걸 초과되는 경우 지금 저는 면적, 대상 면적, 허가 받아야 되는 면적이에요. 요거 초과를 적은 겁니다. 초과.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밑줄 한번 꺼볼게요. 309페이지에 보시면 허가 대상 토지 거래 해가지고 밑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밑줄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입니다. 다른 권리는 아닙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자 가로에 보시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이에요.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 밑줄 긋고 이전 설정입니다. 그리고 가로에 보시면 대가받고 이 말이에요. 대가받고 뭐예요? 유상이라는 얘기예요. 대가받고 유상하는 계약 가로에 보면 예약 포함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허가받고 자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허가 면제되는 경우 나와 있죠. 책에는 자 박스에 나와 있는데 그죠? 허가 면제는 당연히 이제 이내겠지. 이내면은 허가 면제고요. 자, 칠판에 적은 것은 허가 대상 면적을 적은 거예요. 초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중에 보니까 표 위에 바로 네 번째 표 위에 줄에 보면은 허가구역 지정 당시의 거래 실태 등을 비추어 봐가지고 좀 적합하지 않아도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 면적이 있어요. 이 표에 있는 이 기준 면적의 몇 퍼센트,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 이런 말이 없으면 이 기준 면적에 따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좀 외워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180제곱미터가 초과되어야 허가받죠. 자,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인데 이게 따로 기준은 10%로 정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세게 발음하면 안 돼. 180에 관한 10%면 그렇죠. 좀 이상한데. 자,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10%에서 30%까지 이하, 10% 이상, 30% 이하 범위 요걸 좀 외워놔야 돼. 일단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가시면 돼. 네, 뒤에 막 그림 그려놨죠. 시험에 잘 안 물어보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10페이지에 보니까 허가 신청서 제출 나오죠. 이게 뭐냐,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네, 허가 절차부터는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